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공통 관심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로전이 핵심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간의 상호 협력, 이것이 가장 큰 주제였다. 이것을 양측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럴스 지오폴리틱스, 이 친구가 이제 재밌는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가 푸틴과 함께 공동의 적을 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적은 네오콘, 딥스테이트 뭐 이런 세력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공동의 적이 있을까요? 오바마, 바이든, 빅토리아 눌랜드, 그리고 조지 소로스, 그 외에 수많은 네오콘 인사들, 이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들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마이다 폭동을 일으키고 불장난을 하고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추적하면은 1990년대 초까지 이렇게 이제 뭐 브레진스키 이런 애들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45년 트루먼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를 미국의 이제 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 러시아는 미국의 아주 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트럼프를 끌어내린 것, 이것은 미국에 있었던 엽기적인 부정선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끌려내려졌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려는 시도, 이것도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치 보복입니다. 여기서 2020년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죠. 물론 2000년, 2004년, 2006년 곳곳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엽기적인 부정이 있으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 러시안 게이트, 그리고 미국의 연방기구들, FBI, CIA 정보기관들, 이들을 정적을 해치는 데 사용한 딥스테이트 세력, 이들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정치 보복, 결국 미국의 적이죠. 트럼프의 적이자 동시에 미국 국민들의 적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적이죠. 일단 우크라이나에만 국한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일가가 우크라이나에서 뭐 엄청난 돈을 받고, 그리고 존 케리 양아들, 그리고 이제 헌터 바이든, 이들은 로즈먼드 세네카를 만들고 메타바이오타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40여 개의 이제 생물학 연구소를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치명적인 파토진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것도 게인 오브 펑션, 즉 인간에 감염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사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인간에 감염되기 쉽게 만든 다음에 그것에 이제 적합한 어떤 하얀 신을 개발하는 거죠. 이것이 목표다. 그런데 감염되기 쉽게 만든 패토진, 이것은 무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무기죠. 자,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아가 USAID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USAID는 글로벌 리스트가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입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정부를 전복하고, 뭐 미국의 이권을 위해서, 혹은 뭐 다른 형태, 뭐 전쟁을 위해서, 내전을 위해서, 자, 이런 목적 하에 정권을 뒤엎고 컬러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리버럴 아젠다, 뭐 LGBTQ 이런 것을 주입하고,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 천병으로 USAID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USAID를 뭐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파헤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어떤 세력이 있는데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뱀파이어가 있는 겁니다. 이 드라큘라가 있는 거죠. 이 드라큘라는 미국 국민들의 혈세에 빨대를 꽂고 이제 쭉쭉 빨아먹으면서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이해를 이제 침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재정이랑 연관이 됩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문제, 재정 적자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내부를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러시아 측이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 30, 40개의 이제 바이오 연구소.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배후를 추적하면은 뭐 힐러리, 오바마, 조 바이든, 그리고 이제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인간들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연방 기구들, 그리고 보건 관련된 기관들, 뭐 CDC, 정보기관, CIA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또 이제 생물학 무기 관련된 프로그램과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또 제약사도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런 비리들이 이제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신임 D&I 국장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 털시 게버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오바마 바이든이 바이오랩을 우크라이나에 만들고 있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동유럽 평화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인 적들을 파괴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다. 저는 트럼프가 반드시 정치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보복을 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미국 정치가 제 궤도에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딴 것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귀족 계급이 지배하는 과도 지배 체제입니다. 유럽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적들, 트럼프의 적들, 이들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림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좀 유치하고 과장된 그림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작업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헐리우드 액션과 선전선동을 줄이고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결국은 쇠락하게 될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네오콘 리버럴 등 이 글로벌리스트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고 도덕률을 비틀어서 왜곡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조차 이렇게 미국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제 이런 가면극을 걷어치우기 위해서는 누가 이제 뺨을 한 대 갈겨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 현실, 리얼리티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앞에서 다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대외 혹은 국내 홍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국제적인 이슈에는 연착륙이 필요한 거죠.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경착륙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제조업 공동화, 과도한 군비 지출입니다. 천문학적인 군비에도 군사력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고, 경제 제재 같은 하이브리드 공격력도 이제 위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극악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데, 해외 주둔 미군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둔 국가에 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꺼내면 상당한 수의 이제 미군 기지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투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중동 산유국, 한국, 일본, 서유럽 국가에게 국방비를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무기 체계론 중국에 추월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주력 전함 대부분은 40년 전에 만들어졌고, F-35는 세계의 실패작이며, 전략 핵미사일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트라이던트와 미니트맨, 이제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합니다. 극초음속은 미개발 상태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이제 중단하고 동맹국들에게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틱 3국의 미군을 철수한다,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 이런 몇 가지의 대유럽 협박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조만간 한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와 헥세스 엘브리지 콜비는 해외 주둔기지 지금 한 800 몇십 개 됩니다. 이것을 300개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선거 전부터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흘려왔습니다. 국가가 쇠락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진행 과정 중에 이미 여기저기서 이제 징후를 볼 수가 있다.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뿐이다. 미국은 재정 흑자와 제조 부활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죠.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몸을 낮추고 국내 문제에 매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1880년에서 1920년
단 40년 만에 유럽 전체 생산력에 맞먹는 그런 제조 역량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우파 사회에서는 트럼프 도그 베이비 이런 론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냉전 시대에 레이건이 했던 역할을 상당 기간 포기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현실적인 힘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한국 우파는 미국이 국힘당의 수호천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이제 중공 간첩 다설이 돕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만약 트럼프가 침묵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 트럼프에게 쌍욕을 하거나 일부 기독교 우파들은 트통께서 침묵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황당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에게는 깊은 뜻 같은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을 재건하는 거죠. 재건하지 않으면은 결국 중국에 밟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처한 운명입니다. 다만 미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조만간에 취할 겁니다. 이것이 한국 부정선거 척결에 반사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의 안전 보장 하에서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 이것이 트럼프 일기였죠. 그런데 이때 중국과 문재인이 배신하고 미국 내에서는 네오콘이 견제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 러시아의 안전 보장 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 사우디 미로 회담에서 북한과 이란 주제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이 주제도 다룹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설, 이것도 떠도는 망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직도 북한군 11,000명이 이제 러우전에 참전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 한국. 이 한국에 찬물을 끼얹는 국제뉴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는 미국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국내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미국 중산층의 이익을 배신하고 중공의 이 저가 노동력에 미국 기업과 월가가 중독이 되어서 미국 경제가 급속히 금융화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국가적 쇠락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핵전쟁을 제외하고 미군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러시아와 싸운다. 출초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 해군과 그리고 이제 미국 해군이 해전을 한다. 20분 만에 미 해군이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모험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직접 말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부터 23년 동안 펜타곤은 수많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02년에는 미국 해군이 패배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패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군이 싸우게 되면은 중국 본토 육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는 거죠.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이제 날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세계도 한국도 얼마나 동화 같은 이야기에 중독되어 살아왔는지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미국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죠. 중국이 240척의 배를 만들 때 미국은 한 척의 배를 만듭니다. 한국 좌파들도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조업의 건강한 밸런스가 유지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